저는 강원주라고 합니다. 올해로 72, 평생을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살아왔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산과 들판이 가득한 시골이었어요. 바람이 부는 날이면 들판의 풀들이 일렁이고 비 오는 날이면 땅에서 흙내음이 올라오는 그런 곳이었죠.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은 농사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논에서 쌀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채소를 길렀죠. 제가 처음 일을 배운 건 10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원주야, 이 호미를 쥐어봐라. 흙은 손으로 만져봐야 안다. 그렇게 흙을 만지고 손바닥이 거칠어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일을 배워나갔어요. 흙을 만지는 삶. 그때부터 제 손에는 항상 흙이 묻어 있었어요. 10살이 되면 밭일을 거들었고 15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 논으로 갔어요. 20살이 되자 저는 부모님을 도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손이 거칠어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가족을 위해 일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결혼과 새로운 삶. 그러다가 23세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동네에서도 성실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 묵묵하고 집에 오면 저를 위해 뜨끈한 물을 데워주는 사람이었죠. 저희는 아이 셋을 낳았어요. 큰아들은 똑똑해서 서울로 유학을 갔고 둘째는 아버지를 닮아 부지런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막내딸은 저를 많이 닮았죠. 손주의 탄생.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나니 어느덧 저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 손주를 본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작은 얼굴에 손가락이 어찌나 조그맣던지. 처음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 이제 나는 할머니구나. 그때부터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손주가 되었어요. 손주를 위한 삶. 손주가 태어나고부터 저는 손주를 위해 살았어요. 아들이 맞벌이를 하느라 바쁘다 보니 손주를 제가 키우는 날이 많았죠. 유치원 갈 때 손을 잡고 데려다주고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데려왔어요. 추운 겨울에는 목도리를 둘러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을 잘라주었어요. 손주가 처음으로 해준 말.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냄새 좋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농장에서 일하고 와서 땀이 많이 났는데도 손주는 제게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날 밤 내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잤어요. 손주의 성장. 시간이 흐르면서 손주는 점점 자랐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시험을 볼 때마다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손주 좋은 결과 있기를. 그리고 손주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명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오고 생일이 되면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손주의 졸업식을 정말 기대했어요. 손주의 졸업식. 손주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손주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동안 키우면서 느꼈던 기쁨과 행복이 모두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졸업식 준비. 졸업식 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민했어요. 오래된 장롱을 열어보니 결혼식 때 한복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깨끗한 옷을 꺼내서
며칠 전부터 손수 빨래를 해두었죠. 할머니의 선물. 그리고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내가 직접 모은 돈으로 산 작은 손목시계였어요. 우리 손주가 시간을 잘 지키면서 멋진 어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이었죠. 손주의 졸업식 날을 기다리는 제 마음이 참 설렜어요. 그런데 졸업식 당일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손주의 졸업식이 언제인지도 몰랐어요. 졸업식 날이 지나서야 손주가 보낸 사진을 보고 알게 되었죠. 그 사진 속엔 손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꽃다발을 들고 학사모를 쓰고. 하지만 그곳에는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얼마나 서운하고 슬펐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졸업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손주의 졸업식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마치 첫눈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설렜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다니. 손주는 그동안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처음 유치원에 갈 때는 제 손을 꼭 잡고 떠나기 싫다며 울곤 했었죠. 그 작은 손이 어느새 커지고 스스로 가방을 메고 스스로 길을 나서게 되었어요. 우리 손주도 이제 어른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손주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니. 그래서 저는 손주의 졸업식이 너무나도 기대되었어요.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을 고민하다. 사실 저는 좋은 옷이 별로 없어요. 평생 농장에서 일하다 보니 옷이란 건 오래 입을 수 있는 튼튼한 옷이면 됐거든요. 하지만 손주의 졸업식만큼은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가고 싶었어요. 장롱을 열어보니 오래전에 입었던 한복 한 벌과 몇 년 된 검은색 코트가 있더군요. 한복은 너무 화려하고 코트는 약간 해졌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요. 이걸 빨아서 다려야겠다. 저는 며칠 전부터 옷을 손수 세탁했어요. 오래된 천에서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한 물로 정성껏 빨았어요. 농장에서 일하면서 흙 묻고 땀에 젖는 게 일상이었지만 이날만큼은 깨끗한 모습으로 손주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옷을 정리하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에게 줄 선물은 뭘 준비할까? 손주를 위한 작은 선물. 손주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도와주려고 애쓰던 아이였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오고 있었는데 멀리서 손주가 저를 발견하고 잔뜩 뛰어오더니 제 손에서 짐을 낚아채더라고요. 할머니 무거워요. 제가 들게요. 그렇게 저보다 키가 작은 손주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까지 따라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 손주가 이제 졸업을 한다니 저도 뭔가 작은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나가 작은 손목시계를 골랐어요. 이 시계를 보면 항상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 손목시계를 샀어요.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었죠. 이걸 졸업식 날 손주에게 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배가 부를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의 통화. 졸업식이 다가오자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래도 졸업식 날짜를 확실하게 알아야 했으니까요. 얘야, 손주 졸업식이 며칠이지? 그러자 며느리는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아 어머니 그게 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왜 그러니? 어머니 학교까지 오시기 힘드실까 봐요. 힘들긴 왜 힘들어? 나 멀쩡한데. 아니 어머니가 오시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요. 그 말이 조금 이상했어요. 뭐가 불편하다는 걸까? 하지만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요즘 사람들은 바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겠거니 했죠. 그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 건강하니까 손주 졸업식 날 꼭 갈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잠깐 침묵하더니 네 어머니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졸업식 전날 밤 기대에 부풀다. 졸업식 전날 저는 설레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내일은 드디어 손주의 졸업식이다. 옷도 깨끗하게 준비했고 선물도 포장해 두었고 머리도 예쁘게 빗어놓고 이제 졸업식에 가기만 하면 됐어요. 밤늦게까지 창밖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손주가 졸업장 받는 순간을 꼭 사진으로 찍어야지. 꽃다발을 전해줄 때 손주가 얼마나 좋아할까? 졸업식이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야겠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저는 졸업식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졸업식 당일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단장을 했어요. 머리도 곱게 빗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졸업식 시간이 다가올 때쯤 손주나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어떤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기다려도 혹시 졸업식 시간이 늦어지는 걸까? 혹시 손주가 바빠서 연락을 못한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 밤이 되어서야 손주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손주의 졸업사진. 사진 속 손주는 학사모를 쓰고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주의 졸업식은 이미 끝났고 나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손주가 사진을 보내준 건 고맙지만 저는 너무나도 서운하고 슬펐어요. 내가 왜 저곳에 없을까? 나는 왜 초대받지 못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며느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손주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들려드릴게요. 손주의 졸업식 그날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전화. 졸업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어요. 어제 밤부터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우리 손주가 오늘 졸업을 한다니.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지만 그건 상관없었어요. 오늘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중 하나일 테니까요. 아침 준비 할머니도 예쁘게 가야지.
손주 졸업식에 가려면 단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을 다림질하며 졸업식에 갈 생각을 하니 설레었어요. 며칠 전부터 깨끗이 빨아둔 코트를 꺼내 다림질을 했죠. 한 땀 한 땀 다리면서 손주를 키우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어요. 우리 손주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이렇게 가슴이 벅찼었지. 그리고 나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손주를 위해 준비한 작은 손목시계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전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작지만 제 마음이 듬뿍 담긴 선물이었어요. 손주가 이 시계를 차고 더 멋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졸업식 초대는 언제 올까? 보통 이런 날에는 가족들이 먼저 연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주나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줄 거라 믿었어요. 시계를 확인해 보니 졸업식이 시작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지만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들었나? 오늘이 졸업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며칠 전에 며느리에게 직접 졸업식 날짜를 확인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몰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D-D-D.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얘야, 손주 졸업식이 오늘이지? 아네, 어머니. 오늘이에요. 순간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며느리 목소리가 너무나도 어색했거든요.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학교까지 오시기 힘드실까 봐요. 힘들긴 왜 힘들어? 나 멀쩡한데. 아니, 어머니가 오시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띵해졌어요. 불편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얘야? 어머니, 사실은요. 잠시 망설이던 며느리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좀. 충격적인 한마디. 내가 손주에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내 냄새가 창피하다고? 저는 평생을 농장에서 일하며 살았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손주를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냄새 난다며 손주 졸업식에서 제외했다니.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얘야, 내가 너희한테 창피한 존재냐? 그러자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어요. 그런 뜻은 아닌데 손주 친구들도 많고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 나는 초대받지 못한 거구나. 그렇게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멍하니 앉아있던 밤. 그날 저녁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밥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어요. 국은 점점 식어갔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손주에게 부끄러운 사람이었을까? 나는 손주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손주는 내가 냄새가 난다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렇게 저는 졸업식 날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한 장의 사진. 밤 10시가 넘어서야 저는 손주에게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할머니, 오늘 졸업했어요. 사진 보내드려요.
그리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 손주는 학사모를 쓰고 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제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졸업식, 기대하고 준비했던 하루. 그날 저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가족이 맞을까? 그 순간부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뭘까? 피가 이어진다고 다 가족인가? 저는 평생을 손주를 위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손주는 나를 부끄러워했던 걸까요? 그렇게 저는 혼자 쓸쓸히 졸업식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나는 이제 손주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안은 채 하룻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졸업식 다음 날 손주의 깜짝 방문과 제 마음속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연 손주는 정말 저를 창피해했던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식이 끝난 밤 깊어진 상처. 나는 가족이 맞을까? 그날 밤 졸업식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진 속에서 손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친구들도 많았고 선생님들도 보였어요. 심지어 며느리와 아들도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나의 자리는 없었어요. 손주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어봤어요. 할머니, 오늘 졸업했어요. 사진 보내드려요. 저는 너무 서운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없었어요. 그 순간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녁 식탁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다.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번 떴지만 국물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밥상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손주가 나를 부끄러워했구나. 농장에서 일하면서 땀을 흘리며 손주의 학비를 마련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손주가 잘 되는 모습만 바라보며 버텼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내 노력이 졸업식 날 한순간에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뒤척이는 밤 과거를 떠올리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기억 속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주가 태어났던 날, 처음으로 손주를 품에 안았던 날을 떠올렸어요. 작은 얼굴, 오밀조밀한 손가락.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손주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날, 손주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날 며칠을 잡아주며 연습을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자꾸 넘어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혼자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손주가 뒤돌아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 나 혼자 탔어.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그날 아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애가 이렇게 잘 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며느리가 이제는 나를 졸업식에 초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뭐였을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희생했던 걸까? 해가 뜨고 전화벨이 울리다.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이 밝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띠리리리. 전화기 화면을 보니 손주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손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손주가 다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하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손주는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지금 가도 돼요?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그래 와라. 그렇게 저는 손주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손주의 방문. 조금 있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누구냐? 할머니 저예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손주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손주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졸업식 꽃다발은 저보다 할머니가 받아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감정이 북받치다 손주의 진심. 왜 이제 와서 왔니? 손주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졸업식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나는 초대도 못 받았니? 손주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니? 손주는 며느리가 저를 초대하지 않은 이유를 말해 주었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힘드실까봐, 괜히 오셔서 피곤하실까봐. 하지만 손주가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한테 화를 냈다고 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사람이야. 왜 안 부른 거야? 손주는 엄마한테 대들었고 결국 혼자 꽃을 사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만의 졸업식. 손주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졸업식 한 번 더 해요. 손주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건 제 선물이에요. 손주가 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작은 머플러였어요. 이걸 나한테? 네. 할머니가 항상 따뜻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없었어요. 손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졸업식을 다시 했어요. 손주는 꽃다발을 제게 주었고 저는 그 꽃을 꼭 쥐고 손주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연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다고 다 가족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식이 끝난 다음 날 달라진 아침. 어제 손주가 다녀갔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손주가 직접 저를 찾아와 꽃다발을 건네고 우리 졸업식 한 번 더 해요.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요. 우리 손주 정말 기특한 아이야. 아침이 밝아오고 저는 평소처럼 눈을 떴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몸이 가벼웠어요. 마음 한편에 응어리져 있던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진 저는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우리 손주가 오면 맛있는 거 해줘야지. 손주를 위한 아침 준비 할머니표 된장국. 손주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게 뭐더라? 저는 천천히 부엌에 서서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손주는 어릴 때부터 된장국을 좋아했어요. 특히 제가 직접 끓여준 구수한 된장국을 제일 맛있다고 했었죠. 그래, 오늘은 된장국을 끓여야겠다. 저는 장독대에서 직접 담근 된장을 한 국자 퍼서 냄비에 넣었어요. 양파도 썰고 두부도 썰고 보글보글 끓여가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딱 이 맛이야. 국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손주만 오면 됐어요. 갑작스러운 전화. 손주가 온다고? 그때였어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띠리리리. 전화기 화면을 보니 손주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얘가 또 웬일이래?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왜, 무슨 일이냐? 할머니, 저 오늘 또 가도 돼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어제도 와놓고 또 오겠다고 하니 정말 우리 손주는 할머니를 많이 생각해주는 아이구나 싶었어요. 그래, 오너라. 할미가 맛있는 된장국 끓여놨다. 와, 진짜요? 그럼 바로 갈게요. 그렇게 손주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두 번째 방문. 손주의 따뜻한 마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누구냐? 할머니, 저예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손주는 어제처럼 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할머니, 이거요. 손주는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따뜻한 붕어빵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할머니가 저한테 맨날 밥 차려주시니까 저도 뭐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우리 손주가 이렇게 컸구나. 함께하는 식사, 오랜만에 마주한 밥상. 저는 손주를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정성껏 차려둔 밥상을 내밀었어요. 밥, 된장국,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 김치. 우와, 할머니 진짜 맛있어 보여요. 먹어봐라.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놨다. 손주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크게 먹었어요. 이 맛이에요. 할머니표 된장국 최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함께 앉아 밥을 먹어보는 건지. 손주는 밥을 먹으며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는 항상 할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런데 내 엄마는 왜 나를 졸업식에 안 부른 거냐? 손주는 밥을 먹던 손을 멈추고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엄마는 그냥 할머니가 힘드실까 봐 그런 거래요. 할머니가 멀리까지 오시면 피곤하실까 봐. 그렇다고 아무 말도 없이 안 부르면 어떡하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많이 화냈어요. 왜 할머니를 안 불렀냐고 엄청 따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주가 이렇게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니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손주의 선물, 우리만의 졸업사진. 손주는 밥을 다 먹고 나서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어요. 할머니, 우리 사진 찍어요. 갑자기 사진을? 어제 졸업식 때 할머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만의 졸업식 사진을 찍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어요. 그래, 찍자. 나도 손주랑 사진 찍고 싶다. 손주는 핸드폰을 들고 저와 함께 셀카를 찍었어요. 찰칵. 그렇게 우리는 우리만의 졸업사진을 남겼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주가 나를 정말로 생각해 주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손주 참 기특하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손주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뭘까? 피가 이어졌다고 해서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손주는 저를 위해 일부러 찾아왔어요. 졸업식에는 못 갔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손주의 따뜻한 마음 하나만으로 저는 어제의 서운함을 조금씩 잊을 수 있었어요.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가족을 소중히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남겨진 생각들. 손주가 떠난 뒤 저는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와 함께했던 따뜻한 식사, 손주가 건넨 작은 선물, 그리고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을 다시 떠올렸어요. 우리만의 졸업사진. 핸드폰 화면 속 손주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손주가 손수 찍어준 이 사진을 보니 졸업식에 가지 못한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나는 손주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오시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요. 어머니 냄새가 좀. 이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손주의 중요한 순간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슴 한쪽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다. 띠리리리. 저는 전화를 들고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어요. 벨이 몇 번 울리자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야, 시간 좀 있니? 할미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졸업식 날 왜 나를 초대하지 않았니?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그냥 어머니께서 힘드실까봐 그랬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난 건강한데. 아니, 그러니까.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엄마들이 다 올 텐데 어머니가 오시면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어색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농장에서 일하시니까 아무래도 냄새도 배어 있을 거고 손주의 친구들도 다 올 텐데 혹시 손주가 창피해 할까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나는 손주에게 부끄러운 존재였다. 평생을 손으로 살아온 사람. 저는 조용히 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손. 농장에서 일하며 흙을 만지고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며 손주를 키워온 손이었어요. 내 손은 내 인생이다. 이 손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버텼고 이 손으로 손주의 학비를 보태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내 손과 몸에서 나는 냄새가 며느리에게는 창피한 것이었나 봐요. 그 생각을 하니 그동안 내가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창피하다는 거구나. 아니요,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손주가 친구들 앞에서. 됐어. 더 말 안 해도 된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창피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내 삶이 창피하지 않았어요. 흙을 만지는 게,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부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독대 옆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나무도 땅에서 자라고 사람도 땅에서 살아가는 건데 왜 사람들은 그걸 창피하게 여길까? 저는 천천히 손을 씻고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내 얼굴에는 주름이 많아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었어요. 손주의 세 번째 방문. 할머니, 미안해요. 그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누구야? 할머니, 저예요. 손주였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손주 혼자가 아니었어요. 손주 뒤에는 며느리도 서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 말이 있대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조용히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손주가 화를 내고 할머니는 우리 가족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졸업식에 오셨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할머니, 저도 미안해요. 그때 바로 할머니한테 연락했어야 했는데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손주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됐다. 내가 와서 내 손을 잡아줬잖니.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로소 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이여야 해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결국 손주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가족은 함께 성장하는 거란다. 손주는 저를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마음을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줬어요. 그럼 된 거죠.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그날 밤 저는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을 다시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삶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내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오고 남겨진 감정들. 가족이란 뭘까?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찾아와 사과했고, 손주는 저를 껴안고 할머니가 없으면 졸업식이 완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줬어요. 손주의 그 한마디가 참 고맙기도 했고 서운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저 용서하고 끝내면 되는 걸까? 며느리는 분명 사과를 했어요. 손주도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줬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가 이어졌다고 해서 정말 무조건 가족이 되는 걸까?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이른 아침 혼자만의 시간. 해가 뜨기 전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밤새도록 뒤척였더니 몸이 좀 무거웠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물을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물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부엌 창문을 열어보니 아직 마을은 고요했어요. 이런 아침 공기가 참 좋지. 저는 텃밭에 나가봤어요. 비가 한 차례 내린 뒤라 그런지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어요. 나는 흙을 손으로 만져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만져온 이 흙도 나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다. 이 흙에서 자란 채소를 먹고 이 흙에서 돼지를 키우며 살았고 이 흙 위에서 아이를 키웠으니까. 내 손에 밴 흙냄새가 며느리에게는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냄새가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 그렇게 혼자 텃밭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주의 깜짝 방문. 할머니 같이 가요. 저 멀리서 손주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깜짝 놀라며 손주를 바라봤어요. 얘야, 웬일이니? 손주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저랑 같이 가요. 어디를? 엄마가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다 같이 외식하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며느리가 외식하자고 했다고? 며느리가 먼저 그런 말을 하다니 조금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반가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 가자. 나는 손주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어색한 분위기. 식당에 도착하니 며느리와 아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왔다. 아들도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한턱 낼게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한우 불고기, 된장찌개, 그리고 잡채까지.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끼리 밥을 먹네. 하지만 처음에는 뭔가 어색했어요. 며느리도 말을 아끼고 있었고 저도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손주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드세요. 손주는 된장찌개 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줬어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고기를 제 접시에 올려줬어요. 할머니, 고기도 많이 드세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된장찌개 좋아하셨죠? 그렇지.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지. 사실 저도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참 좋아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네. 어릴 때 시골에 놀러 가면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된장국 맛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오늘 메뉴도 일부러 된장찌개 있는 집으로 골랐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내 된장찌개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사과드린 것 같아요. 졸업식 날 어머니를 부르지 않은 건 제 실수였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어머니를 창피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안 부른 거냐?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멀리 오시는 게 부담스러우실까봐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어머니께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손주한테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알면 됐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를 더 자주 뵙고 손주랑도 더 자주 놀러 올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편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래, 앞으로는 자주 보자.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가족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손주는 더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며느리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들은 엄마, 다음에는 집에 오셔서 저녁 같이 드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가족은 단순히 피가 이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고 존중해 주는 게 가족이에요. 나는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행복한 할머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의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